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 DSR 규제가 7월부터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 분양권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여러가지 나왔다가 이번에는 대출 규제까지 들어갔는데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연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액 상환액 해가지고 DTI가 이제 적용돼서 담보대출이 적용됐는데 7월부터는 연간소득 대비 총부채액인 DSR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DSR을 적용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액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액, 카드론 금액, 카드 할부액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향후 이제 주택 구입할 때 자금 계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기사는 2대1 기사인데 타이틀이 이제 깐깐해지는 DSR, 분양아파트 5천만원 모자라 입주 못하나, 이런 타이틀로 해서 정부가 DSR 대출 규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 계약 마친 분양아파트 잔금을 소급 적용하느냐가 관건이고 1년마다 갱신하는 신용대출도 애매하다. 작년 6.17 대출 규제 때도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다. 나름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기사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대출 규제에 대한 소급 적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잔금을 앞둔 소분양자, 이제 분양계약자를 비롯해서 지난해 이제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산 영끌족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할 시에는 이미 계약을 마친 분양아파트일지라도 잔금을 치를 때 받게 되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집을 산 집주인이 신용대출을 이제 연장할 때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보도했어요. 작년 6.17 대책에서도 그렇게 혼란을 초래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DSR 규제를 앞두고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혼란에 빠져 있어요. 현재 이제 은행권의 입장은 소급 적용 여부는 우리도 모른다는 입장이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6일 이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1억 원을 넘는 차주는 DSR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야 되는 원리금이 소득의 이제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규제가 신용대출의 DSR 계산법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동안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상품일지라도 관례적으로 매년 이제 갱신을 해줬고 이에 따라 10년 만기로 가정해서 DSR에 반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10년 만기가 올해 7월부터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제 만기 기준으로 반으로 줄면 차주가 이제 매년 상환돼야 되는 대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미 계약을 마친 이제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지금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 분양아파트는 당첨 시 이제 계약을 먼저 하고 2, 3년 뒤에 입주할 때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이 잔금을 치를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데 만약에 새로운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을 받는다면 이 분양계약자들은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계획된 자금 계획을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연소득이 이제 6천만 원인 A씨가 만약에 이제 6억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LTV 이제 40%는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동안 담보대출이 부족하면 A씨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을 신용대출을 이제 받아서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소급 적용하게 되면 A씨가 받게 되는 신용대출액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준비했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온라인 이제 커뮤니티 이용자는 정말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영끌에서 분양가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천만 원이라도 부족하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현재 이제 대형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소급 적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었다며 고객들의 문의가 오긴 하지만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좀 했는데 수분양자들이 이처럼 걱정하는 이유는 지난해 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될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0년 6.17 대책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의 LTV를 축소하면서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도 규제를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이후 이제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달 뒤 정책이 이제 수정됐다. 실질적으로 이때도 이런 혼란은 겪었었는데 이번 DSR 규제를 앞두고도 이런 혼란에 대한 사전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분양자뿐 아니라 지난해 아파트를 이제 영끌한 매수자들의 걱정도 이어지고 있다. 10년 만기 이제 신용대출일지라도 통상 1년 단위로 이제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신용대출로 아파트를 샀을 경우 DSR 규제에 걸려서 갱신 시에 신용대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난해 영끌에서 집을 산 2030 세대가 참 많은데 이 2030 세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실제 지난해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를 보면 4월 달에 1183건이었는데 7월 달에 5907건으로 역대 이제 최다를 기록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에 대한 인터뷰도 실었는데 결국 대출 규제도 큰 그림에서 보면 수요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집값이 크게 올라서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격차만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급 적용이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 2030 세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이제 주택급여자들한테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준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7월 달에 확정적인 규제안이 나와야 명확해질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이제 분양권에 대한 적용 여부입니다. 일단 분양권 소유자 같은 경우 최초 이제 계약자가 있고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 한번 이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양권 이제 매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분양이 예정돼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이제 계약자들도 생길 거고 각 상황에 따라서 이 분양권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중요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DSR 규제가 기존 분양권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이 매수하신 분들의 자금 계획에 굉장히 큰 차질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작년 6.17 대책 발표 후에도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자 한 달 만인 70대책에서 보완책을 이제 마련했죠. 그 보완책이 규제 발표 이전에 입주자 이제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 이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경우 잔금 대출 시 종전에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례에 따르면 4.19 대책 발표 이전 계약자들은 규제를 이제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규제를 시행할 때 매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틀에서 어떤 규제를 하든 어떤 법규를 만들든 헌법의 원칙에 따르는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개념에서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고 시행을 해야만 이런 혼란도 없어지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방침대로 시행이 되면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 이후에는 주택 구입에 있어서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표가 정부가 발표한 DSR의 단계적인 확대 도입 계획인데, 현행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9억 원 이제 초과주택,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연소득 이제 8천 초과하면서 2억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1단계인 올해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주택에 적용을 하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억 원 초과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훨씬 더 강화가 돼요. 2단계인 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는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같은 경우 DSR을 이제 적용할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택 구입이나 아파트 청약 시에도 자금 계획도 미리 준비하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특히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 시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주고 시행을 해야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획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나 대출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규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예기치 않은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